여러분, 혹시 CoreWeave, 그 CIW라고 하죠. 이 회사 들어보셨어요? 네. 나스닥 상장 딱 3개월 만에 주가가 340% 넘게 폭등했다고 해서 지금 난린데? 네, 그렇죠. 원래 암호화폐 최고라던 화사였는데 갑자기 AI 인프라 쪽 강자로 변신하면서 월가가 아주 떠들썩합니다. 그 변신 속도가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CoreWeave 분석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회사가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 또 어떻게 이렇게 빨리 큰 건지,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뭘 봐야 할지 이런 것들 오늘 좀 속 시원하게 얘기 나눠보죠. 좋아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콜위브. 이게 원래는 2017년에 암호화폐 채굴로 시작했다고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2020년을 기점으로 방향을 확 틀어서 AI나 고성능 컴퓨팅 있잖아요. 거기에 꼭 필요한 GPU 클라우드 인프라, 이쪽으로 완전히 전문 기업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 센터도 꽤 많이 운영하고 있다고요? 네, 미국이랑 유럽에 벌써 32개나 운영 중이고요. 고객사들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IBM 이런 빅테크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역시 그 엔비디아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칩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라면서요? 아, 그게 핵심이죠. 네, 그 부분이 코어위브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경쟁력 중 하나인데요. 엔비디아가 그냥 칩 공급사 이게 아니고요. 네네. 코어위브의 최신 GPU를 먼저 주는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지분도 한 6% 정도 가지고 있어요. 투자자인 거죠. 와, 투자까지. 심지어 엔비디아 스스로도 코어위브 인프라를 쓰는 고객이기도 합니다. 정말요. 와, 이게 완전 삼각관계네요. 공급사, 투자자, 고객. 그렇죠. 이런 독특한 관계 덕분에 다른 회사들보다 먼저 그 비싸고 구하기 힘든 최신 엔비디아 칩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엔비디아한테 의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을까요? 요즘 보면 빅테크들도 다 자기 칩 만든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딱 양날의 검이에요. 지금 당장은 최신 칩을 먼저 받으니까 엄청난 무기죠.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 정책이 바뀌거나 관계가 좀 틀어지면 코어웨이브는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죠. 핵심 경쟁력이 흔들리는 거니까요. 리스크가 분명히 있네요. 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관계가 엄청난 성장 동력인 건 분명합니다. 그 성과가 숫자로도 나오죠. 2025년 1분기 매출 보니까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20% 늘어서 거의 9억 8천만 달러? 네, 맞습니다. 9억 8,160만 달러, 그리고 조정 이비타 마진율이라고 이게 회사가 얼마나 현금을 잘 버는지 보여주는 건데 이것도 62%나 돼요. 대단하죠? 62%. 와, 수익성도 엄청나네요. 근데 더 놀란 건 따로 있다면서요. 백로그. 네, 자녀 수주, 그러니까 백로그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얼만큼의 매출이 예정되어 있나 보여주는 건데 무려 259억 달러입니다. 259억 달러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그중에서 112억 달러가 오픈 AI하고의 계약이래요. 그러니까 AI 시장이 크면서 그 수혜를 정말 제대로 받고 있는 거죠. 회사에서는 올해 매출을 한 49억에서 51억 달러, 내년엔 11억 달러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와, 전망치도 엄청나군요. 이렇게 막 크려면 투자도 엄청 해야 할 텐데요. 당연하죠. 그래서 올해 2025년에만 자본 지출로 200억에서 230억 달러를 쏟아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230억 달러. 투자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네요. 네. 지금 돌리고 있는 전력 용량이 한 420메가와트 정도인데 연말까지는 1.6기가와트 계약 전력을 기반으로 인프라를 2배 넘게 늘리는 게 목표래요. 최근에 그 웨이첸바이지즈라는 MLOps 플랫폼 회사 인수한 것도 그냥 하드웨어만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역량까지 키우려는 움직임으로 보이고요. 정말 정신없이 확장하고 있네요. 근데 이렇게 막 성장세가 화려해도 재무 쪽을 좀 자세히 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면서요. 특히 부채가 많다고요. 네, 그 부분을 꼭 짚어야 합니다. 2025년 1분기에 순손실이 3억 달러 넘게 났거든요. 물론 상장 비용 같은 일회성 요인도 있지만 이자 비용 부담이 커요. 총 부채가 지금 87억 달러 정도 됩니다. 87억 달러. 적은 돈이 아닌데요. 그렇죠. 성장을 위한 투자를 결국 빚으로 하고 있는 셈이라 재무 부담이 좀 만만치 않죠. 그리고 고객 의존도 문제도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비중이 62%나 됐거든요. 62%면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헬스케어나 금융 쪽으로 고객사를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특정 고객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 외에 단기적으로 좀 주가 흔들릴 만한 요인도 있다고요? 몇 개 더 있습니다. 아까 말한 부채 문제 외에도 공매도 비율이 30%가 넘어요. 이건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30%면 진짜 높네요. 네. 그리고 오는 9월에 락업 해제가 예정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장 초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주식을 팔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때 물량이 확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긴 주가가 워낙 짧은 기간에 많이 오르긴 했으니까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논란도 많겠어요. 지금 시총이 8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던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그렇죠. 시가총액이 상당하죠. 그래서 PSR, 그러니까 주가 매출 비율로 보면요. 올해 예상 매출 기준으로는 한 15.5배, 내년 기준으로는 한 6.7배 정도로 계산이 돼요. 15.5배면 높은 편 아닌가요? 네, 성장률이나 마진 생각하면 뭐 매력적일 수도 있는데 다른 회사들이나 시장 평균이랑 비교하면 꽤 높은 수준이라 단기적으로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월가 분석가들 의견도 완전히 갈려요. 어떤 데는 목표 주가 185달러 부르는데 어떤 데는 36달러. 와, 차이가 엄청 크네요. 36달러에서 185달러면 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이 회사를 놓고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보면 코웨이브는 일단 AI라는 엄청난 흐름을 탔고 특히 엔비디아와의 그 특별한 관계를 발판 삼아서 정말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수주 잔고, 백로그도 빵빵해서 미래 기대감도 높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부채가 너무 많고 특정 고객이나 파트너, 특히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올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이랑 변동성 위험도 크다. 이런 과제들도 안고 있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AI 인프라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플레이어인 건 맞는데 그만큼 리스크도 크니까 좀 신중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어웨이브의 매력 포인트랑 위험 요인들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AI 인프라 경쟁 속에서 지금 코어웨이브처럼 고성장, 고부채 모델로 계속 갈 수 있을까? 이게 지속 가능할까 하는 점이요. 네, 그게 핵심 질문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정말 끈끈해 보이는 엔비디아와의 이 관계가 한 5년 뒤, 10년 뒤에는 또 어떻게 변해 있을지, 그리고 그 변화가 코어 웨이브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도 고민해 보시면 더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